화요일 오후. 저기 지은쌤, 혹시 남자 소개받을 생각 없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남자는 왜요? 아니, 내 주위에 괜찮은 사람 있거든? 얼마 전까지 연애하긴 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통보했단 거 있지? 알고 보니까 바람 피어서 헤어진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연애할까 말까 고민하던데 내 마음 같아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잊었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내 주위에 괜찮은 사람이라곤 지은쌤밖에 없잖아. 에이, 지금 같은 상황에 누굴 만나겠어요. 우리 업무가 바쁜 거 누구보다 잘 알면서요. 내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 일단 키는 180cm인데 얼굴도 나름 잘생겼어. 전 얼굴 안 봐요. 사람이 심성이 좋아야죠. 매주 봉사도 다니고 주위 어른들한테 잘하기로 유명하거든. 그래서 주연쌤이랑 잘 맞을 것 같은데. 혹시 소개라도 안 받아볼래? 어, 지금은 귀찮은데. 그거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한 번만 부탁해도 돼? 혹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일단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제 교육 자료 만드는 거 도와주시는 거예요? 알았어. 일단 내 체면 세워줘서 고마워. 그럼 단톡방 팔 테니까 들어와서 인사해. 잠시 후. 시훈아, 이쪽이 지은쌤이야. 지은쌤, 이쪽은 윤시훈? 안녕하세요, 윤시훈입니다. 혜인 누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지은이에요. 난 빠질 테니까 둘이 잘 얘기해봐. 혜인 누나 때문에 강제로 오셨죠. 저도 자꾸 만나보라고 해서 톡에 들어오긴 했는데 괜히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전 괜찮습니다. 여기 혹시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식사 한번 어떠신가요? 이렇게 알게 된 거 한번 같이 만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음, 전 괜찮아요. 그럼 언제 뵙는 게 좋을까요? 전 금요일 저녁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네,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금요일 저녁이 좋죠. 그럼 그때 제가 모시러 갈게요. 혜인 누나 때문에 몇 번 학원 앞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시간은 7시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그럼 전화번호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도착하면 전화 드릴게요. 네, 그럼 그때 봐요. 그날 저녁. 지은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한번 만나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일단 쌤이 추천해준 만큼 한번 만나보긴 하려고요. 메신저로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만나려고 해요. 지은쌤, 시온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요리도 잘해, 운동으로 자기 관리도 해서 몸도 좋아. 그리고 성격도 다정다감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직접 만나보고 경험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만남이 되면 한턱 쏘도록 할게요. 그 말은 선생님이 절 좋게 봐주고 계셨던 거잖아요. 나야 지은쌤에 대해 잘 아니까 그렇지. 솔직히 7년 근속에 학생들한테 인기 많은 사람 흔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바쁘면 일도 다 도와줬잖아. 심성이 착하니까 나도 시은이한테 너 만나보라고 했던 거야.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궁금한 거 안 물어봐도 괜찮겠어? 서로 아직 대화 못 해봤을 거 아니야. 나였으면 궁금해서 죽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절 모르고 오는 건데 제가 미리 알고 가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직접 보고 판단하고 싶어서요. 와, 지은쌤 멋지다. 이것저것 알려주려고 했는데 반성해야 되겠어. 그럼 난 조용히 있을 테니까 한번 잘 만나봐. 네, 감사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퇴근길. 지금 퇴근하셨어요? 전 하는 중인데 차가 참 많이 막히네요. 저도 지금 퇴근하는 중이에요. 버스 타고 가는 중이라 문자가 어렵네요. 아,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부담 드리려고 연락한 건 아니라서요. 아, 감사해요. 그래도 방금 자리 나서 앉았어요. 근데 시은 씨는 자차로 퇴근하시는 거예요? 운전 중인데 괜찮으신가 싶어서요. 오늘은 차를 안 들고 나와서 지하철 타고 퇴근해요. 원래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누가 박아놓는 바람에 보험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까진 차 없이 지내야 되네요. 이따가 없으면 불편할 텐데 괜찮으신가요? 전 운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하겠는 거 있죠?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애들 가르치는 야간에도 시간 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봐드릴까요? 어차피 그렇게 좋은 차도 아니라서 박아도 딱히 상관없어요. 네? 그래도 될까요? 차 사고 나면 마음이 아프실 텐데. 제가 옆에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연습하기 좋은 명소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 번 만나고 익숙해지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초면에 연습하자고 하면 어색하실 거잖아요. 아, 그쵸. 사실 그런 배려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조금 더 친밀해지면 그때 같이 연습해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친구들 운전도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는 편이에요. 수업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강사 쪽으로 진로를 잡기도 했고요. 강사세요? 저도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혹시 어떤 과목 가르치고 있으신가요? 별건 아니고 합기도 수업하고 있어요. 원래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합기도를 배웠거든요. 남들은 태권도를 하지 왜 합기도냐고 하는데 이것도 나름의 매력이 있어서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즐겁게 공부하다 보니 항상 수강생이 많은 편이네요. 와, 멋지신 것 같아요. 저도 운동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도전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혹시 성인반 수업 같은 것도 있으세요? 사실 성인반은 별도로 운영하진 않아요. 그래도 지은 씨가 하고 싶다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알려드릴게요. 정식 수업은 아니지만 나름 수요가 있다 보니 어른들을 위한 반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와, 진짜요? 저 그럼 운동하러 가도 돼요? 당장 내일도 좋은데. 그럼 기본 체력 키우는 것부터 해볼까요? 내일 하천에서 달리기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운동 같이 하실래요? 원래 금요일에 보려고 했는데 당겨서 만나네요. 아, 좀 그럴까요? 사실 그냥 사람을 보는 건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뭔가 배우기 위해 만나는 건 덜 어색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강사와 학생 입장이라서 그런가요? 오히려 설레는 거 있죠? 다행이에요. 사실 저도 그런 경향이 강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항상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은 걸 좋아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내일 오후 7시쯤에 하천에서 만나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그럼 내일 운동복으로 찾아뵐게요. 다음날 오후. 안녕하세요. 혹시 윤시윤 씨 맞으세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씨시군요. 반가워요. 어떻게 알아보신 거예요? 예, 누가 봐도 기다린다는 느낌을 많이 풍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알아봤는데 맞아서 다행이에요. 와, 이 눈치가 엄청 빠르신데요? 사실 저도 이쪽으로 오시는 것 같아서 혹시 하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복장이 좋은걸요? 원래 달리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강사가 되고 나선 조금씩 하는 빈도가 줄어들었어요. 체력도 떨어지고 몸도 안 좋아져서 운동 걱정을 했는데 시윤 씨 만나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운동하도록 해볼까요? 어느 정도 체력이 올라오면 그때 동작 같은 거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달릴까요? 일주일 후. 그래서 어떻게 됐어? 시윤이랑 사귀기로 한 거야? 네. 서로 취미 같은 게 비슷해서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만나보려고 해요. 만나보니까 여러모로 세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치? 쉬우니까 그렇다니까. 근데 최근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만큼 지은 씨가 잘 보듬어주면 좋겠어. 원래 마음의 상처는 사람으로 있는 거라고 하잖아. 마음이 착한 만큼 잘해주리라 생각해. 네, 저희 이쁘게 만나볼게요.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우리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애들 범위 체크해봤어요. 해봤는데 아직 진도가 안 나간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일단 예습을 하면 학교 수업에 집중을 안 할 테니 복습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볼 생각이에요. 그것도 괜찮지. 그리고 이건 내가 문제를 몇 개 만들어 봤는데 검수까지 끝났거든?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걸 연습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 추가로 문제를 만들어 볼 생각인데 괜찮을까? 아, 그럼 중간중간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보내드릴게요. 고마워. 아, 그렇다고 해서 연애 사업에 방해되면 말해야 된다.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3달 후. 오빠, 나왔어. 지은이 왔어?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학생들은 말 잘 들어? 아휴, 난 요즘에 CCTV 설치해달라고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알아보고 있었잖아. 다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보내는 어머님들도 좀 불안하신가 봐. 그치?
우리도 혹시나 애들이 맘 상해할까봐 설문조사도 종종 하고 있어.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 때문인지 그래도 날선 반응을 보이던 어머님들이 잠잠해지셨어. 음, 저기, 지은아, 미안한데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사실 내가 나이가 차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결혼했으면 하더라고.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은 너잖아. 물론 우리가 만난 지 3개월 좀 넘어서 너한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맘 풀리시게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해. 물론 부담스러우면 거절해도 괜찮아. 괜찮아. 당장 결혼하자는 게 아니잖아. 인사만 드리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걸.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내가 맘에 안 드실까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한다고 하면 부모님도 크게 반대하시지 않을 거야. 사실 내가 예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난 후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 근데 널 만난다고 했더니 걱정도 덜 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그럼 우리가 먼저 부모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응. 그래서 미리 알고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소개하는 게 좋을까? 일단 우리 부모님 얘기부터 하면 두 분 모두 가게를 운영하고 계셔. 아빠는 세탁 사업하고 있고 그래서 공휴일 상관없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 사업? 사장님이셨구나. 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집에 계시는 바람에 이렇다 할 뭔가가 없어. 그래도 괜찮을까? 이게 무슨 상관이야. 오빠 이렇게 훌륭히 키웠으면 이만 쉬셔도 되지. 근데 세탁 사업이라고 하면 거부감 안 들어? 생각보다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게 왜? 지금 내 가게를 꾸준하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 근데 아버님은 훌륭하게 유지하고 계신데 그게 왜 거부감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다행이다. 아, 걱정이 많이 됐거든. 아무래도 사업이다 보니 수입 자체가 일정하지 않잖아. 그래서 꾸준하게 월급이 나오는 학원 강사를 선택하기로 한 거야. 근데 오빠가 그렇게 이해해주니까 마음이 짐이 한결 줄어든 거 있지? 아휴, 다행이야. 홀어머니라고 하면 보통 시집살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넌 안 그래서 다행이야. 그럼 집안 자체가 좀 풍족한 편이겠네? 아무래도 수입 자체가 크니까 좀 그런 편이지? 왜? 야, 우리 결혼 준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물론 먼 훗날 얘기지만 양가 부모님이 물으시면 답은 어느 정도 이런 계획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 혹시 내가 너무 앞서 나간 걸까? 좀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이상하게 생각 안 해서 고마워. 그럼 언제 인사드리는 게 좋을까? 음, 그럼 2주간 주말에 하는 건 어때? 이번 주는 오빠네, 다음 주는 우리 집. 집에서 보는 게 부담스러우면 바깥에서 만나도 좋아. 일단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너도 집에 말씀드려줘. 상견례 같은 건 아니고 정말 인사만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고. 응, 그렇게 하자. 전에 놓을게. 2주 후. 엄마, 우리 왔어.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지은이 남자친구 윤시훈입니다. 어머, 훤칠한 청년이네. 지은이 엄마예요. 이쪽은 지은이 아빠. 반갑네. 응, 자리에 앉지. 이야, 집이 너무 좋네요. 어머니께서 관리하려고 노력하신 게 보일 정도예요. 고마워요. 사실 집 꾸미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자자, 과일 내갈 테니까 좀만 앉아 있어요. 아빠, 왜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다가 시은 씨 얼굴 닳겠어. 우리 딸이 누굴 데려왔나 궁금해서 그래. 그래, 지금 교제 중이라고 하지? 혹시 결혼 생각이 있는 건가? 아빠, 벌써부터 결혼 얘기야? 아직 100일밖에 안 됐다니까? 아, 사실 전 있습니다. 지은이처럼 마음 착하고 절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물론 알고 지낸 건 약 4달밖에 되지 않아 아버님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교제하면서 제 진심이 뭔지 행동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됐지. 요즘에 거창하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솔직히 신빙성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네.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지. 지은아, 네가 좋다면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없다. 아빠가 봐도 참 건실한 청년이라고 생각돼. 아빠,
아직 그런 관계는 아니라니까. 감사합니다, 아버님. 앞으로도 지은이랑 예쁘게 만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 잘 어울린다 싶어서 마음 자체가 이쁘잖아. 종종 놀러 와요. 우린 언제든지 환영할 테니까요. 누가 알면 내가 며느린 줄 알겠어. 반년 후. 우리가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야? 스드메? 근데 이건 박람회 가서 묶음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한다고 하던데 한번 가보는 건 어때? 그럴까? 그럼 가는 길에 드라이브도 하고 오면 되겠다. 그동안 시험 기간이라서 잘 못 만났잖아. 기분 전환을 하면 결혼 준비할 때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상견례 날도 잡아야 할 텐데 어때? 그렇지. 어머니 컨디션 괜찮을 때 말해줘. 요즘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면서. 저번에 인사드리고 한 번도 못 뵈서 그런가 걱정되는 거 있지? 나중에 올래? 엄마 컨디션 괜찮아지면 너한테 말할게. 근데 지은이 넌 괜찮아? 나 뭔가 많이 힘들어 보여서. 아, 사실 아빠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 예전에 같이 일하던 기술자 아저씨들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한 거 있지? 딱히 어디로 옮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 덕분에 일감은 밀리고 손님 불만도 높아져서 잘하면 사업을 접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 있지? 우리 아빠 낙이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어려워진 거지. 나도 몰랐어.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미 들었으니까 말을 했더니 결혼에 방해될까 싶어서 말을 안 했대. 그럼 파산하기 전이란 거네? 사업이 망하면 그거 다 빚 아니야? 어? 그거야 그렇긴 한데 금방 갚을 수 있어. 우리 집이 돈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었으면 진작 망했겠지. 근데 사업을 접는다는 건 그걸 감당 못한다는 말이잖아. 아, 금수저인 줄 알고 결혼을 했더니 순 거지 아니야.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거지라고 한 거야? 맞잖아. 잘못하면 코끼일 뻔한 거지. 내가 그 빚 다 갚아야 했던 거 아니야? 결혼 전에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아니면 사기 결혼할 뻔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기 결혼이라니. 사업을 하면 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왜 사기로 들어가는 건데? 맞지? 네 돈 보고 결혼하는 건데 그 목적이 사라지면 난 낙동강 오리알 신세 아니야? 넌 그런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면 어떡해. 어이가 없네. 오빠 그런 사람이었어? 우리 아빠 돈 노리고 나한테 접근한 거였냐고. 설마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날 만난 거야? 아니야. 처음엔 지은이 얘가 궁금했던 게 맞아. 근데 사업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 사업하면 어느 정도 내 학원 증축도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세월에 돈을 모아서 그러겠어. 그걸 바랬는데 이건 뭐 속빈 강정 아니야. 설마 뒤에서 그런 생각을 할 줄 몰랐네. 난 오빠가 점점 좋아져서 만났던 건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만난 게 그리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난 진심으로 돼 있는데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해. 금전적인 부분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 알아? 돈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절대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널 노렸던 건데 시간만 낭비한 거네. 그래, 나도 결혼 사실 알리기 전에 이런 걸 먼저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차라리 끝내자.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부모님한테 말할 테니까 오빠도 그렇게 해. 그리고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 다음날 아침. 지은쌤, 무슨 일 있어? 갑자기 프로필 사진하고 다 내려갔길래. 헤어졌어요. 헤어져? 둘이 결혼할 거라고 준비 중 아니었어? 근데 왜 갑자기 헤어지기로 한 거야? 걱정돼서 그래. 성격 차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시훈 씨 진심을 들어서 그래요. 태희쌤이 저한테 소개해줘서 그동안 좋은 추억 많이 남겼어요. 그건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태희쌤도 거리를 두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저희 집 재산 보고 결혼 결심했던 거래요. 지금 집 사정이 안 좋아서 사업을 접어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말했더니
꽃게일 뻔했다면서 비난하잖아요. 시연이가 그렇게 했다고? 걔가 그랬어? 네, 저도 진짜 놀랐어요. 전 정말 사랑해서 만났던 건데 설마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뭐, 테이쌤도 몰랐으니까 탓하거나 할 생각 없어요. 그럼 제가 그동안 느꼈던 행복감도 모두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테이쌤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고마워. 사실 내 대학교 후배거든. 우리한테 잘해서 좋게 생각했는데 설마 그런 애일 줄은 몰랐네. 근데 이거 아는 척하면 안 되겠지? 그럼 진센 입장이 난처해질 거 아니야. 일단 모르는 척하고 있을 테니까 혹시 도움 필요하면 말해줘. 감사해요. 당분간 마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헤어진 것도 서러운데 이유가 돈 때문이란 거 알고 나니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게 집안일에 시온이와의 일도 겹쳐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어쩌겠어요. 아빠한테 그냥 일 잘 마무리하라고 해야죠. 사실 세탁 사업은 아빠가 심심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본업만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응? 두 분 다 세탁업 하시는 게 아니었어? 난 그런 줄 알고 있었지. 예, 엄마가 꽤 큰 곳을 운영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덕을 보려는 느낌이 강해서 아빠가 심심풀이로 하는 사업만 얘기하고 다녔어요. 이번에 결혼하게 되면 말하려고 했는데 잘 걸러진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와, 진짜 천만다행이다. 설마 그럴 줄을 알았겠어? 차라리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어디야. 이렇게 된 거 마음 잘 추스르고 일만 해야지. 어차피 시험 기간 다가오니까 그렇게 하려고요. 애들한테 집중하다 보면 금방 잊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일주일 후. 안녕, 지은아. 혹시 잘 지내고 있니? 무슨 일이야? 오빠가 왜 연락하는 건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연락하는 저희가 뭔데?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아, 별건 아니야. 그냥 네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래. 솔직히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널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네가 없으니까 빈자리가 큰 거 있지. 왜 이걸 이제 알았나 싶어. 이제 와서? 그럼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모질게 말해놓고 나한테 그러면 어떡해?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중요한 얘기를 숨겼던 부분에서 화가 났었나 봐. 솔직히 연인 관계면 숨기는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이 진행되는 도중에 말했잖아. 너한테 난 이 정도밖에 안 됐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모든 걸 오빠한테 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이건 가족 간의 문제잖아. 그로 인해 파산이라는 결과를 얻었다면 우리 앞날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말하는 게 맞아. 근데 이건 아직 진행 과정이잖아. 확실하게 결정된 것도 없는데 오빠한테 걱정 끼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근데 오빤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나한테 돈 때문에 만난 거라는 망발을 했던 거잖아. 그래놓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 받아달라는 말을 해? 그땐 장모님이 사업을 하는 줄 몰랐지. 뭐? 그걸 어떻게 알아? 난 말한 적이 없는 내용인데? 어? 언젠간 말한 적이 있었겠지. 우리가 술 먹은 적도 많잖아. 아니? 난 그건 절대 말 안 해. 설마 세희쌤한테 들은 거야?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세희 누나한테 들어. 내가 말한 사람은 세희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그거 어떻게 들었어? 아, 그래. 세희 누나한테 들었어. 너 소개받은 것도 세희 누나가 일부러 해준 거고. 누나가 그러더라. 너 집 자체에 돈이 많다고. 잘 잡으면 한몫 챙길 수 있을 거라 했어. 세희쌤이랑 오빠랑 짜고 친 거야? 날 속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거야 네가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솔직히 너 학원에 먹을 것도 시원하게 쏘고 그랬다면서 전 남자친구는 가방에 신발까지 사줬다고 했잖아. 그걸 기대했는데 넌 나한테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 내가 뇌물 공세를 해야 됐단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오빠가 서운하게 들을 수 있겠지만 난 오빠를 만나는 물질적인 것만이 답이 아니란 거 알았어. 그래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갔던 거야. 근데 오빠는 그런 선물을 받길 바랬던 거구나.
아니, 누나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내 얼굴이 좋아서 사귄 거잖아. 아니, 난 취미나 취향이 비슷해서 했어.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못 찾았거든. 미안해. 권할 말이 없어. 난 솔직히 널 좋아하긴 했지만 호감 정도였을 뿐이거든. 근데 네가 그렇게 날 생각했다면 네 마음을 가지고 논 거니까 사과할게. 그래, 사과는 받을게. 근데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해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 잠시요. 세이쌤, 지금 나랑 대화 좀 해요. 지은쌤, 무슨 일이야? 교육자라면서 쪽팔리지도 않아요? 내가 방금 기막힌 사실을 알아서 그래요. 시훈 오빠 소개해준 거 고이라면서요? 아, 무슨 말이야. 그리고 고이라면 고이지? 일부러 싱글이라고 소개했던 거잖아? 아니요. 두 사람이 무슨 사이인진 모르겠지만 나한테 일부러 시훈 씨 소개한 거잖아요. 제 집안이 돈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면서요. 뽕 한번 제대로 뽑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면서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세요? 미웠는데 그렇게 뒤통수를 때릴 수 있어요? 아, 시훈이 그렇게 안 봤는데 그걸 털어놓은 거야? 맞아. 일부러 너 소개한 것도 있어.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난 일하기 싫었는데 일거리 넘길 사람이 필요했고. 실제로 잘 만나게 되니까 넌 고맙다고 내일 나눠서 해줬지? 시윤이는 널 만나서 선물 공세 받을 생각에 행복해했지. 근데 모든 건 우리가 예상한 현실이 깨졌을 때부터였어. 시윤이가 그러더라. 정말 금수저 맞냐고 어떻게 한 번도 안 쏘냐고 그러더라고. 둘이서 날 그런 식으로 씹고 있었네요. 내가 그럼 돈을 많이 써야만 됐던 걸까요? 일하기 싫으면 직장을 왜 다니시죠? 돈 받은 만큼 일해야 되는 게 현실 아닌가요?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아, 그래도 몇 달은 행복했을 거 아니야. 시연이 입 다물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쉽게 열 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네. 그래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는 거네요. 난 적어도 세이쌤이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요? 원래 이익이 있는 대로 움직이는 거지. 이거 원장님한테 말할 거예요. 제 개인정보로 사람 속였잖아요. 뭐? 그런 게 어딨어? 솔직히 네가 피해를 본 게 있어? 없잖아.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안 드네요. 아, 페이스는 뷰티 쪽으로 관심 있다고 했죠? 엄마가 그쪽 업계라서 이런 일이 있었단 거 그대로 말할게요. 고작 연애 문제로 내 인생을 망치겠단 거야? 너 참 어리다. 네 개인 문제로 엄마한테 힘을 쓰겠다는 게 정말 어린 것 같아. 그건 내 맘이고요. 어리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날 밤. 아빠, 세탁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잘 해결했어. 알고 보니까 다른 기업에서 기술자로 스카우트하려고 했는데 불발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다시 고용하기로 했는데 만약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그때는 소송 건다고 말이 나왔지. 근데 왜 그래? 아빠, 사실 시은 오빠랑 헤어진 거 다른 이유 때문이야. 알고 보니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래. 학원 선생님이랑 짜고 친 일이라고 하더라. 내가 왜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놈이 그랬어? 감히 내 딸을 가지고 놀아.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당연히 헤어지자고 했지. 근데 같이 일한 그 선생님 태도가 더 가관이야. 나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거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휴, 우리 딸이 마음고생이 많았구나. 사람 걸은 거라고 편하게 맘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고민 중이야. 나도 이렇게 당하고는 못 살 것 같아. 딸, 원래 그런 건 하나하나 빼앗아주면 되는 거야. 근데 심하게 건들면 오히려 역소송 당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엄마가 같이 일하는 변호사님 소개시켜줄까? 이게 소송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래. 그래서 SNS부터 확인하고 있거든. 근데 놀러온 사람이랑 연락이 됐어. 그래서 간접적으로 빅엿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정리되면 말해줄게. 잠시요. 안녕하세요. 윤시윤 씨 알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죠? 사실 직장 선생님한테 남편분을 소개받아서 결혼 전제를 사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집안 가업이 기울면서 파혼 선언을 당했고요. 처음엔 몰랐는데 괘씸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깨닫고 연락드렸어요. 정말 결혼한 사람이란 거 모르고 만났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윤시훈 그 사람이 바람이라도 폈단 뜻인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게 맞는지 의문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모두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증거 사진이에요. 실제로 스드메까지 알아보려고 하는 도중 파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만난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소개해준 선생님이랑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좋은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제가 했던 말이 이미 전달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리게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몰랐다면 그건 잘못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 요즘 늦게 들어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런 행동을 하고 다닐 줄은 몰랐네요. 만약 이 사실 몰랐다면 평생 속았을지도 몰라요. 지금이라도 이 사실 알려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따지면 아내분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당연히 이혼해야죠. 얘기를 들어보니 신혼 때부터 문어다리에 걸친 것 같네요. 이런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겠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대로 당하는 게 많이 억울했거든요. 근데 시원하게 어떻게 하실지 들으니 억울한 게 조금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 혹시 염치 없지만 아신다는 사실을 제가 밝혀도 될까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김에 이혼 준비하고 있다고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아, 반드시 전하도록 할게요. 다음날 아침. 엄마, 방향이 정해졌어. 이제 어떻게 할지. 뭐? 아, 어제 얘기한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유부남이란 거 있지? 근데 나한테 결혼하겠다고 말한 거잖아. 결혼 빙자 사기로 고소하려고. 그리고 아내분이랑 연락됐는데 나한텐 잘못이 없다고 해주더라. 그래서 증인이든 뭐든 다 해드릴까 생각 중이야. 뭐? 넌 완전 쓰레기 아니야. 우리 딸이 그런 놈 때문에 고생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다 아프다.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괜찮아. 지금 마음 정리 다 했어. 그냥 내가 당한 거 조금이라도 갚아주려고. 그래서 작은 씨앗을 뿌려볼까 싶어. 지금까지 나한테 업무 몰아놓은 거 등등 터뜨리려고. 이 업계에서 일을 못할 수 있겠지만 내가 피해자란 건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 만약 아니다 싶으면 엄마 회사로 와.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면 되는 거지. 진짜 고마워. 내가 엄마 딸이라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 일주일 후. 안녕하세요, 원장님. 사실 몇 번이나 고민했는데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왔어요. 어머, 지은쌤이 무슨 일이에요? 사실 저한테 세인 선생님이 업무를 몰아주셨어요. 처음엔 그렇거니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학생들도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서요. 네? 세이쌤이 그랬다고요? 처음 듣는 말인데 한번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오해한 거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한 지은쌤이 허튼 소리 하진 않겠죠. 한번 알아볼 테니까 일단 수업에 집중해주세요.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 박쌤, 혹시 김쌤에 대해 아는 얘기 있어요? 잠시 후. 태희 선생님, 제가 방금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지은쌤이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더군요. 선생님, 그동안 본인이 해야 할 일 지은쌤한테 부탁하셨다고요? 그리고 보강도 대신 몇 번 해줬던 기록이 남아있네요. 근데 페이는 모두 세희 선생님이 가져가셨고요. 학생들한테 윽박 지르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했단 말도 있어요. 평소 성탐 선생님께 말했댔는데 그분이 세희 선생님이랑 친해서 묵과했단 말을 들었고요. 원장님, 그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학생들이 학부모님께 얘기를 해서 따르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도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하는 수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 건 목표와 맞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다음부턴 안 나오셨으면 합니다. 네? 아,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적어도 해고하려면 한 달의 여유는 두셔야죠. 이렇게 무작정 자르시면 제 빈자리는 물론 생계 유지는 어떻게 하란 말씀이신가요? 그것까지 저희가 걱정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성인이시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혼자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세희 선생님께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망했네요. 앞으로 이쪽 업계에선 두 번 다시 안 봤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안 하셔도 되니까 바로 짐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원장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제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학생이랑 얘기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학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나가세요. 뭐 원장님. 잠시 후. 네 짓이지? 네가 이런 짓 꾸민 거 아니야.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다고 이러는 거야? 네?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지금 내가 너 갖고 놀았다고 복수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잖아. 김쌤, 지금 지은쌤한테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원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학생이 울면서 왔다고 하네요. 자기도 노력하는데 쌤이 학생을 그렇게 무시하셨다면서요? 진짜 그만두고 싶다. 선생님 좀 바꿔달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포근한 영상 갖고 왔어요. 그 날짜가 언젠지 아세요? 1년도 더 된 일이라고요. 제가 아무리 악감정이 있다고 해도 그런 짓은 버릴 수 없어요. 그냥 우연히 겹친 걸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얼마나 절 비참하게 만드실 생각인데요. 제이쌤. 아, 진짜 김쌤이랑 이런 세월이 긴 만큼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참 어린 지은쌤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않아요? 아, 왜 나한테만 그래요? 내가 어쨌다고. 얼른 나가요. 나도 지은쌤한테 갈 거니까. 그날 밤. 무슨 일이시죠? 야, 네가 저지른 일인 거 모를 줄 알아? 그렇게 사람 선동하니까 기분 좋니?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왜 증거도 없이 사람 몰아가시는 건데요? 정지윤, 너 때문에 학원 망한 거 알고 있어? 학부모 사이에 소문이 퍼졌더라. 거기 다니지 말라고. 그거 너 아니면 우리 둘한테 이럴 사람 없어. 말은 바로 해. 오빠, 아니? 야, 너가 뭐가 잘났는데? 내가 어이없는 말을 들었어. 윤시윤 이 사람 유부남이라면서? 내가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안 해본 계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살포시 던져줬어. 그랬더니 화나서 이것저것 하신 것 같은데?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서 날 갖고 놀아? 무슨 말이야, 유부남이라니. 애가 아직 어린데 무슨 말이야. 어머, 선생님도 몰랐나 봐요? 근데 어떡하죠? 아내분이 화나서 이혼할 거라고 그러던데? 뭐? 미쳤어? 영주한테 그 사실을 전했다고? 너 유부남이었어? 정말 그 말이 사실이야? 나한테 어떻게 그 사실을 숨길 수 있어? 아, 떨어져. 너 가만히 안 놔둬. 내가 너 손해배상 청구부터 싹 다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해. 난 겁 안 나. 소송 걸 거면 맘대로 해. 나도 두 사람이 날 어떻게 갖고 놀았는지 사실 기반으로 역고소 걸 거니까. 그니까 사람을 가지고 놀 거면 적당히 있어야지. 그렇게 하니까 기분 좋았어? 넌 빠져. 예시연, 너 나 좀 봐. 이게 무슨 말이야? 태희 누나. 그니까 서류상으로만 있는 아내야. 진짜 썸씽이 없는 사람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썸씽이 없어서 결혼 1주년이세요? 아내분이 아주 화나셨던데. 정지은 너 조용히 안 해? 그럼 간단하게 계산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나한테 접근했던 거잖아. 심지어 결혼할 것처럼 플러팅을 해? 내가 결혼 사귄 건 알고 있는 거지? 결혼 사기라니. 어차피 당사자는 시윤이잖아. 난 아무 잘못 없어.
그니까 원장님한테 잘 말해주면 안 될까? 전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했을 텐데요. 그냥 지금까지 했던 행동 되돌려 받는다고 생각해주세요. 너보다 내가 더 급해. 이혼해 사업까지 망했다고. 지금 나보고 길거리에 나앉으란 말이야? 나도 지금 생계 위협 받고 있는 거 안 보여? 너만 급한 거 아니라고. 둘이 잘하고 논다. 불륜 얘랑 불륜 남의 만남은 화려해. 내가 이번에 겪어야 되는 안 좋은 일을 한 번에 겪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둘이 그냥 깨벗고 살아. 지은아, 내가 미안해. 혜인 누나도 영주도 다 정리할게. 그냥 네가 내 문제 다 해결해주면 뭐든지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어머니 회사는 멀쩡하다고 했잖아. 조금만 도와주면 돼. 너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 뭐야, 이 거지는? 나한테 거지라고 했잖아. 근데 어떡해? 이제 위자료부터 여러 소송에 휘말리는 바람에 네가 거지가 될 것 같은데? 둘이 앞으로도 깨보고 행복하게 살길 바래. 그러고 카페를 나와버렸어요. 그 후 재판에 출석해서 저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는데요. 아쉽게도 벌금으로 끝나는 걸 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논 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충격적이었네요. 그래도 윤시윤은 이혼도 당하고 위자료도 내면서 파산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동료 선생님은 학원 계열의 소문이 쫙 나서 동종업계엔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거 있죠? 게다가 하고 싶어 했던 뷰티 쪽도 엄마가 손을 써서 한 곳은 일할 수 없게 됐어요. 물론 속 시원한 결과는 아니겠지만 전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네요. 여러분, 사람을 갖고 놀면 그걸 그대로 돌려받으니까 조심하길 바라요.